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젠슨항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삼성전자의 메모리칩 납품 승인을 위해 최대한 빨리 작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TV와 만나서 황 CEO는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와 또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전 세계 D램 시장 3위인 미국 마이크론이 국내 대학을 찾아서 당일 채용을 내걸고 반도체 인재 유치에 나섰습니다. 마이크론은 과거에도 국내 경력직 엔지니어를 주로 스카우트해왔지만 반도체 인재 수급난이 심해지자 학부생에게까지 손을 뻗은 것입니다. 자국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반도체 업계 인력 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노스볼트가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1조 원 넘는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독일 폭스바겐 등과 함께 2019년부터 노스볼트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지분의 19%를 보유한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노스볼트는 수율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난 21일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트럼프 2기 경제 투톱에 베센트와 러튼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베센트는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이란 별명도 갖고 있으며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를 지지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파멸의 기계라고 비판하는 등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베센트뿐만 아니라 러튼익 역시도 트럼프의 충성파로 집권 초기부터 관세 설계에 주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의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오랜만에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전 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모멘텀을 가져갔었던 업종들은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고요. 그간 잠잠했었던 업종에도 새로운 모멘텀이 붙으면서 증시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굉장히 바쁜 하루를 지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장에 관한 다양한 힌트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마켓 쇼쇼쇼 오늘 첫 번째로 선보일 코너는요. 바로 뉴지스 코너가 될 텐데요. 자, 오늘 IS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을 함께 해드리면서요. 오늘 시장에 이슈가 되는 다양한 분석들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과 마감 시장까지 함께 해보시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방송은 또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당사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마켓 쇼쇼쇼와 그리고 뉴지스와 함께 하시죠.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뉴지스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ISS 김태성 본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월요일도 또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아주 든든합니다. 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시장 굉장히 좋은 그렇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열어보면서 본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아, 머스크의 입이 또 우리의 의료 AI 관련주를 들썩이게 했습니다. 그록 의료 영상 올리면서 질병 판단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고 아직 개발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판단력이 좋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 하면서 관련주 오늘 굉장히 들썩이고 있거든요. 자, 오늘 이 헤드라인 가져오신 또 분석부터 바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일단 머스크 더 넓혀서 보면 트럼프의 입김이 과연 어디까지 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뉴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우리나라 국내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못했던 섹터와 움직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사실 최근에 그들의 입에서 혹은 그들의 어떤 SNS 공간에서 잠깐 스쳐주기만 해도 엄청나게 큰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은 부정은 못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지금 시점에도 이런데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면
과연 얼마만큼의 더 영향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정말 다행스럽게도 뭐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야기, IRA 법안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그렇게까지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이슈들을 모두 지금 소화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저는 이번 뉴스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긍정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AI라고 하는 플랫폼이 과연 얼마만큼의 인풋 대비 아웃풋을 줄 것인가 말이 많았거든요. 네, 특히나 올해 상반기 그리고 3분기 시점에 3분기 들어오면서부터 반도체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여기저기서 하는 이야기는 똑같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돈 버는 기업이 없고 또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돼?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만약 투자는 했는데 아웃풋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불신을 최근에 어떤 기업이 확실하게 해소를 해줬냐면 팔란티어라는 그룹이죠.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지난주부터 엄청나게 또 폭발적인 실적에 대한 숫자를 보여주면서 상승을 하다 보니 이제는 AI가 붙어서 가장 상용화가 빠르게 될 수 있는 의료 AI까지도 지금 흐름들이 굉장히 지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에 글을 써준 게 촉매제가 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헤드라인 저도 정말 실시간으로 좀 눈여겨봤던 그런 또 X의 글이 네. 있기도 했었는데 그렇죠. 사실 이와 더불어서 저희가 AI법에 관해서도 개정이 좀 통과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AI 산업의 가속화가 달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이쪽에 이제 정책적인 국내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이쪽 저는 충분히 영향을 지금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의사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최근에 한번 크게 진통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 이것들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바로 이런 AI 시스템들이 도입이 될 속도를 조금씩 이제 빨라지지 않겠나라는 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라고 하는 것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저도 긍정적인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들이 들어옴에 있어서 부정적인 부작용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AI 그리고 이제 의료용 이 부분은 뭐냐면 영상에 대한 판단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혼자 스스로 고민을 해서 수술을 한다거나 그 질병을 추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사진을 가지고 확률적으로 이것이 이제 A라는 질병인지 B라는 질병인지 C라는 질병인지 이 판단을 서브해주는,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보다 상용화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인력을, 그러니까 사람을 대체하는 AI 도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겠죠.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뭐죠? FSD, 자율주행이잖아요. 그것도 완전 자율주행. 지금 자율주행 1번, 2번, 3번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완벽하게 완전 자율주행은 어렵다는 거죠. 사람을 대체하기에는. 의료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AI와 의료 진단 이쪽이 사람을 완벽하게 배제를 하고 스스로 판단을 하고 스스로 처방을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속도감을 일론 머스크가 좀 주었다라고 좀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흐름들이 우리나라 관련 기업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이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머스크와 함께 또 우리나라에 관한 입법이 다시 한번 개정이 되면서 관련한 상승 탄력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렇죠. 종목 단으로 이야기 나누고 네. 싶어요. 저는 이제 최근에 루닛의 움직임이 너무 심상치 않더라고요. 또 이제 급락을 했다가 오늘 또 급등 양상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관련주들 실적이 안 나온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 모멘텀의 주가 탄력 얼마나 좀 가져갈지 궁금해들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안 나오지만 실적의 개선세는 확인한 3분기였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 3분기에도 실적의 개선세가 안 나왔다면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한다 한들 이것 또한 그들만의 이야기겠구나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최근에 루닛, 뷰노, JLK, 딥노이드 이러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숫자를 내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약속을 지켰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투자자의 신뢰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제약바이오들 문제 많지 않습니까? 근데 루닛 같은 경우에는 올 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지금 당장 돈 못 버는 거 맞다. 하지만 올해 연말쯤 가보면 이 볼파라 헬스케어 인수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실적의 개선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입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은 루닛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정말로 괜찮아졌네.
그리고 정말 미국 진출을 하고 있네? 그러면 다가오는 4분기 적어도 내년 1분기쯤에는 우리가 바라던 어떤 실적의 흑자 전환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연결 지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지금 루닛이 가장 좀 도드라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 일론 머스크의 이 글에 가장 부합하는 미국 시장에서 가장 부합하는 본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루닛이기 때문에 저는 루닛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한 종목들까지도 저희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뉴티스는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볼 텐데요.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웅성웅성 삼성전자. 네. 항상 웅성웅성합니다. 네. 자, 일단 많이들 들으셨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죠. 이제 따로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 자체가 네. 우리 시청자분 좀 지겨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에 관해서 본부장의 해석부터 바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저는 사실 이 사진에 저 젠슨항이 입고 있는 옷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 합성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 일단 젠슨항이 삼성전자를 살렸다. 혹은 젠슨항이 지금 오늘의 우리나라 국장을 좀 살렸다라는 것에 저는 당연히 동의를 젠슨항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어떻게 보면 여전히 HBM 통과 못한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통과 못했다를 정말 잘 포장을 해가지고 젠슨항이 우리에게 잘 전달해줬다라는 게 이렇게 친절한 CEO가 있을까? 맞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 아직 안 됐는데요. 맞아요. 아직 멀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 이야기를 삼성전자 긴밀하게 지금 이야기를 해서 빠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해준 것이 오늘 우리 시장의 가장 큰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더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약점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높은 환율. 뭐 1,400원대의 환율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 보니 외국인들의 수급 입장에서는 과감하게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그래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한 명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명분이 HBM 승인이었으나 그게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부담. 두 번째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여전히 HBM을 못하고 있다면 같이 밸류체인에 엮여있는 소부장주들도 그렇죠. 돈을 지금 못 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IT에 정말 가장 중요한 어떤 코멘트를 오늘 젠슨항이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더 이상 삼성전자는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절벽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꼭 돌아와야 하는 구간에서의 좋은 코멘트와 함께 그리고 여기저기서 HBM 관련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맞아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앱솔릭스가 계속 밀고 있었던 발열, 유리기판 기술이 이제는 그들의 시장에서도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IT의 좋은 뉴스에 좋은 뉴스가 지금 더해지면서 오늘의 시세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로 인해서 반도체 소부장주들에게 정말 오랜만에 반등의 기회가 지금 올 수도 있는데 여기서 방점은 삼성전자가 정말 잘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또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런 이슈 중에 그렇죠. 하나였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이런 생각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들 이제 생각을 하셨겠지만 뭐 삼성전자가 퀄테스트 통과를 하고 납품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면 네. 그만큼 하이닉스는 점유율을 잃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하이닉스에 관해서는 악재가 다가오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 주주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 그래요? 네, SK하이닉스 주주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 걱정하지 없습니다. 말아라. 지금 SK하이닉스는요 더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어요. 만약에 더 만들 수만 있다면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를 이렇게 다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그렇죠. SK하이닉스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물량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지금 SK하이닉스는 풀캡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돌릴래야 돌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현상은 내년 2025년도까지의 어떤 수주를 통해서 2025년도까지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엔비디아 이번 실적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시장에 진입을 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떨어진다. 그것은 저는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파이가 더 커지는 거죠. 네, 삼성전자도 숨쉴 공간을 만들어주고 SK하이닉스는 그런데 한 발 지금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8단 12단 이야기 나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8단 12단 삼성전자가 할 수 있다면 그들이 해. 우리는 앞으로 갈게. 이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뉴스를 통해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는 100% 컬테스트를 통과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 팩트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대응도 좀 있어야 될 텐데 오늘 다행히 삼성전자 주가는 좀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투자 포인트들 잡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삼성전자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들의 기술력을 앞세워서 올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쵸. 그냥 립 서비스 플러스 여전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일 뿐 여기서 한 단계 더 밸류업을 하려면 그러니까 본인들의 가치를 더 빠르게 높이려면 결국 HBM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거나 또는 지금 이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은 레거시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이 싸움을 하기 전에 중국은 레거시를 많이 받기 위해 발주를 많이 내었고 그로 인해서 작년과 올해 레거시에 대한 단가가 올라갔고 레거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근데 막상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내년 1분기에 중국이 추가적으로 발주를 지금 못 내올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럼 그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이냐 이러한 정확한 플랜이 나와줘야지만 삼성전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보면 한 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인데 이 정도 가격을 괜찮다라고 안 보면 저는 그게 이상하지 않을까? 그쵸.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두 번째 뉴티스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코너는 은혜로운 섹터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자, 오늘도 시작의 이슈들 저희가 열심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알테오젠에 관한 루머 이야기 궁금하실 텐데요. 그 부분 저희가 풀어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또 저희가 다뤘던 내용들까지도 여러분들에게 면밀한 분석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뉴스볼트에 관한 파산 문제들 또 2차 전지주에 지금 좋은 흐름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 보면서 국내 테마 탑3까지도 여러분들 얻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은혜로운 섹터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희입니다. 그동안 우리 코스닥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었던 알테오젠이 오늘은 멱살 잡고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7거래일 만에 정말 시원한 반등세 나서주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락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급락의 시작은 머크 임상 3상 성공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은혜로운 섹터에서도 다뤄드렸었죠. 이 성공의 배경 그리고 주 원인은 바로 알테오젠의 기술력이 있었다라고 언급을 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 기술력이 바로 SC 제형 변경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딱 두 기업만 갖고 있다고 해요. 알테오젠 그리고 미국의 할로자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골드만삭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로자임 걔네 특허 침해 소송 낼 가능성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원래 기존에 알테오젠이 한 로열티로 시장에서 예상컨대 5% 정도를 받기로 했었거든요. 여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 루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루머도 있었어요. 2천억 원 규모의 상환 전환 우선주 발행 추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것은요. 우선주 중에 하나거든요. 언제든지 보통주로 전환도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투자금 상환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 가치 희석으로 작용이 되고 악재로 통상적으로 우리는 좀 해석을 해보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주가는 정말 급락세를
수혜를 면치 못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11월 11일에 45만 원 웃계에서 거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보이시는 것처럼 급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21일 같은 경우에는요, 28만 원도 깨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시총이 8조 넘게 그야말로 증발을 하는 상황도 연출이 됐었죠. 자, 그러면 오늘은 왜 반등에 나서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머크 큰형님이 일을 잘 해줬습니다. 미국의 특허청에다가 등록 후 특허 취소 심판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 국내로 따졌을 때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그 대상은 할로자임 특허에 있었겠죠. 업계에서는 이걸 두고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요, 머크가 승소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할로자임이 오히려 본인 영역을 넘어선 특허를 주장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루머에 대해서도요, 상환전환 우선주 발행하는 거, 이거 공시를 통해서 추진을 중에 있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구체적 결정 해결된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 발행 목적에 대해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생산 공장 건설이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좀 호재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중론적으로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루머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대주주 대량 매도설이 있었죠. 근데 이건 오히려 아니었어요. 21일 같은 경우에는 장내 매수를 통해서 200억 원가량을 이대주주가 순매수를 하거든요. 지분을 대폭 늘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4% 이상의 고공행진을 하기도 했다는 거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2차 전지로 들고 와봤습니다. 유럽 전기차 최대 배터리사라고 할 수 있는 노스폴트가 결국에는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21조 정도를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정말 큰 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율 문제 그리고 캐즘 문제를 여전히 극복을 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파산 보호 신청을 내버린 것이죠. 이 위기설 사실 6월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가 돼 왔습니다. 6월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나 살펴봤더니 BMW와 이런 이야기가 있었더라고요. BMW가 이 노스볼트와 맺었었던 3조 규모의 공급 계약을 취소를 하고 이거를 삼성 SDI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때부터 계속해서 위기설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사실이 맞았던 것이죠.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고 민첩한 중국 기업들,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유럽 산업이 보인 좌절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럽 시장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당연히 반사수혜를 받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장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쪽이 바로 삼성 SDI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스볼트의 고객사가 폭스바겐 BMW거든요. 그런데 이 양사 모두 각형 배터리를 선호를 하는데 각형 배터리의 최강자가 또 삼성 SDI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말 사이에 호재도 하나 터뜨렸습니다. 삼성의 SDI가 아우디 전기차 2개 모델에 대해서 배터리 납품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역시도 주가 상승 재료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형 배터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 각형 배터리 차지하고 있는 점유율은요 49% 정도라고 합니다. 거의 한 절반 정도죠. 각형 배터리는요 알루미늄 캔 속에 셀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구성도 뛰어나고요 안정성 역시도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좀 있어요. 에너지 밀도가 조금 떨어지고요 무게도 조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점, 그리고 GM이라든지 포도와 같은 이런 글로벌 브랜드사 역시도 각형 배터리 요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점, 이런 점들이 삼성 SDI뿐만 아니라 SK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SK온,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모두 다 시장 진입 불러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슈 두 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은 바로 중국 소비입니다. 중국 쪽에서 한국인 무비자 입국 이거 허용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기간도 2배로 늘려버렸습니다. 15일이었는데 이걸 30일까지 연장키로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한한령 이 해제 기대감 역시도 잘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같은 소식 속에 오늘 참 좋은 여행 같은 경우에는요. 장
초반에 23% 이상의 고공행진을 했지만 지금 장 초반 대비해서는 조금 시세를 반납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CNC 인터내셔널과 같은 이런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고점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 체크, 그리고 SM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한때 7% 이상 날아오르기도 했다는 점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STO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부발 이슈가 있었어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STO 법제화를 추진을 할 것이며 플러스 알파로 함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가상자산 과세 유예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핑거와 K옥션, 갤럭시와 머니트리 일제히 장중한때 두 자릿수까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만 지금 현재 윗꼬리를 계속해서 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탄소 나노튜브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고분산성 탄소 나노튜브 파우더 제조 기술, 이게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 한번 뜯어봤더니 응집하는 걸 좀 최소화할 수 있고요. 손쉽게 분산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 상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가 되고 있지만 제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때 24%까지 날아올랐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고점에 비해서 조금 상승분을 토해내고 있다는 것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오이슈 시간이 펼쳐질 예정이죠. 앞서서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패키징 반도를 바꿀 이 HBM과 유리기판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뜯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코너도 기대하쇼쇼쇼. 네, 은혜로운 섹터 여러분들 보고 오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도 김태선 본부장님과 함께 해볼 텐데요. 자, 우선은 그 전에 저희가 오늘 시장 한 줄 평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시장이어서 뭐라고 한 줄 평을 남겨주실지 궁금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시장은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저는 상승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랜만에 이러한 이 상승세를 저는 좀 즐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슈와 수급의 좀 지속성을 조금은 더 챙겨봐야 될 시장이긴 하다. 대신에 즐기자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마음 놓고 좀 즐겨보고 싶은데 네. 혹시나 모를 그런 리스크가 있진 않을까. 한켠으로는 그렇죠. 수상한데 약간 맞아요. 이런 느낌 사실 좀 우리 시장에 들긴 해요. 그렇죠? 저도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아니 이렇게까지 좋을 거라면 지난주부터 좀 계단식으로 올라와 주지. 한 번에 너무 오르면 또 이게 부담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제 아직 그 불안과 이 불신을 너무 우리가 먼저 선반영을 해서 대응해 볼 필요는 없지 않겠나. 지금 미국 선물 지수도 올라가고 있어서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오이슈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오늘도 본부장님이 직접 오이슈를 열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어떤 주문으로 열어주실 건가요? 자, 오늘의 제가 가지고 온 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주제 역시 유리기판 쪽입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사실 오늘 시장이 A가 움직이는데 B를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또 A가 움직이는데 이 A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큰 날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준비한 쪽은 HBM 그리고 유리기판의 연결고리를 계속 생각해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결국엔 HBM은 하루 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작년부터 올해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시장의 중심을 잡아주고 있고, HBM 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SK하이닉스인데 이들 기술에 가장 큰 단점이 있다라고 하죠. 바로 발열 문제. 그리고 플러스 전력을 너무 많이 먹는다라는 문제. 근데 사실 이것들까지 해소가 되길 바라는 것은 우리들의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빠르다면서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양을 한 번에 처리를 해주는 기술이니 당연히 그에 맞게 전력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그에 맞게 열도 이제 심할 것인데
전력도 적게 들어가야 하고 발열도 잡아야 된다라는 우리 인간의 욕심은 참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계속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또 기업의 발전, 또 기업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이 발열에 대한 이슈를 잡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선두에 있습니다. 버티볼딩스라고 하는 기업은 실질적으로 이 액침 냉각 기술을 통해서 실제 돈을 벌고 있음을 지난 2분기부터 우리에게 이제 확인을 시켜준 그러한 상황.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올해 초에 이제 버티볼딩스와 같은 기업들이 움직이면서 많은 테마주들이 형성이 됐었죠. GST도 있었고 KN설도 있었고 제가 이 기업들 이야기를 테마적으로 이야기 드렸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뽐낼 기회는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주가가 먼저 움직였던 상황.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액침 냉각 기술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저는 새로운 소재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쓰여지고 있는 플라스틱 소재에서 유리기판으로 이제 소재가 넘어가게 되면 이 전도성적인 측면에서는 열을 받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래요. 한번 열을 받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 전 어떤 소재보다 열을 이제 받기까지의 전달력 자체가 조금은 낮다 보니까 기존 제품보다는 발열에 더 특화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AI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한번 사이클이 지나가고 나면 항상 마지막으로 움직였던 게 바로 이제 유리기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고 그것과 관련된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그쪽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리기판 관련주들은 시장에 처음 주목받은 건 아니었고 아니죠. 우리가 또 지난거래 SKC 보조금 관련해서 맞아요. 탄력을 좀 받았던 거잖아요.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 탄력이 덜 왔다고 보시는 건가요, 본부장님? 그렇진 않나요?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지금 높죠. 사실은 사실. 이미 기대감 때문에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 정말로 이제 그들의 어떤 소재 자체가 HBM이라고 하는 제품에 탑재가 되는 시점이 오면 실적의 성장세는 아마 어마무시할 가능성이 높죠. 기존의 제품도 2025년 1년 통틀어서 그 1년치가 이미 다 팔렸다라고 하는데 그걸 만약에 앞으로 양산이 되는 다수의 제품에 유리기판이 들어간다? 당연히 유리기판 기업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유리기판 관련주들 참 많습니다. 근데 네. 그 안에서도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 있고 실적에 안 따라주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은 있나요?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지금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이제 HBM이라고 하는 제품의 기판을 아마 유리기판이 상용화가 된다 그래서 다 유리기판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유리기판의 장점은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매끄러운 표면 그리고 이제 대면적으로 구현 가능한 대형화에 대응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단점은 뭐냐면 외부의 충격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리기판을 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AI와 데이터 센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설치가 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서버용으로의 이제 유리기판은 굉장히 이제 사용도가 저는 높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온디바이스용 모바일이라든지 패드라든지 PC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글라스 기판의 적용이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업과 그렇지 않고 같은 결에 있다. 같은 테마에 속해 있다, 냄새만 풍기다가 끝나는 기업들도 저는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구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나는 구별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하면 보조금 받은 기업 있습니다.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는 네. 이번에 미국으로부터 보조금 받았어요. 그럼 미국 시장이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앱솔릭스는 유리기판 기술 진짜로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만약 국내에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나는 이게 진짜 모르겠다 하시면 SKC를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 왜? 미국이 인정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번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저희가 쭉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렇다면은 본부장님이 픽한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궁금한데 재미없게 SKC는 아니겠죠, 본부장님? 아니죠. 네, 직접 한번 또 열어봐 주세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 뭘까요? 한번 보시죠. 보시죠. 네. ISC.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 반도체 하면
반도체 소켓 종류를 좋아합니다. 네. 작년부터 저는 반도체 소부장하면 어디를 볼 거냐라는 질문에 반도체 테스트 소켓 쪽을 보겠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왔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적용되는 제품들이 워낙 많습니다. 모바일, PC, 그리고 FSD, 로봇, 뭐 인공지능.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칩마다 모양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칩들의 모양마다 다르지만 다 테스트를 해봐야 이걸 쓸 수 있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다른 분야보다는 더 높게 좋은 점수를 줬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과거와는 다르게 대다수의 빅테크 기업들이 본인만의 AI, 본인만의 칩들을 선호를 하죠. 애플도, 네. 아마존도, 자체 생산을 하는 알파벳도 그런 다 하고 싶어 합니다. 맞아요. 그들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안 돼서 못할 뿐 상황만 된다면 그들은 다 자체적으로 칩을 생산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이 각자 개인만의 어떤 성향을 가지고 생산을 하면 그것들을 모두 다 테스트할 소켓들이 종류별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반도체 테스트 소켓은 이 부분에 가장 큰 강점이 있는 상황인데 테스트 소켓 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리노공업, ISC, TSE 이렇게 세 기업을 좀 분류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리노는 리노핀, 그리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ISC는 이번에 글라스 기판용 테스트 소켓을 세계 최초로 또 선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판주들보다 지금 오늘 가장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사실 세 기업들 중에 누가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 좋냐라고 하면 리노공업이 1순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후발주자이나 앞으로 이제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렇게 글라스 기판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저는 ISC가 테마적인 흐름까지 보태서 더 강하게 상승 원동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 테스트 소켓 하면 이렇게 세 기업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ISC를 가지고 온 이유도 오히려 글라스 기판에 조금 더 적합한 기업으로 어떻게 보면 이미지가 바뀌는 거죠. 기술은 조금 더 봐야 되지만 이미지가 조금 더 이 유리 기판 쪽으로 이제 이 최적화되어 가고 있는 기업이 ISC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바라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제가 앞서서도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이 살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반도체 테스트 소켓 당연히 그들의 힘 필요하지만 그들의 힘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빅테크로부터 이미 개별적으로 다 테스트 소켓들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미국 증시, 미국 글로벌, 미국 빅테크들의 상승에 가장 적절하게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분야와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들을 좀 높여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지금 이 유리기판 기술에 인증을 저는 줬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이번에. 일로. 그렇죠. 앱솔릭스에게 이제 R&D 보조금까지 줬습니다. 맞아요. R&D 보조금까지 이제 준 걸 봐서는 막판에 행정 처리를 너무 한 번에 다 해주는 거 아니야라는 이미지도 지울 순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유리기판 쪽에서는 처음입니다. 앱솔릭스가 받아가는 보조금. 근데 저는 이제 R&D 보조금을 줬다는 거에 사실 놀랐어요. 그렇죠. 저도 이제 거기서 이제 확정을 한 거죠. 연구개발비를 준 맞아요. 거잖아요. 사실 R&D 개발비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정말로요. 그렇죠. 네. 그냥 보조금 1,400억 그냥 이거라도 네. 감사하다. 네. 이거라도 일단 받아놓고 다음을 모색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R&D 비용까지 그러니까요. 더 줘? 이거는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흐름 그대로 좀 살려봤을 때 뭐 SKC가 당연히 더 강하게 움직일 수는 좋겠지만, 있어요. 네. 하지만 이제 SKC는 스스로 이제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자회사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사업에 뛰어들어 있는 ISC가 중장기적으로 투자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SC를 선정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다 보니까 네. 가격은 이제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는 구간들이 확인이 되긴 했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에 저희가 가격 전략을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 ISC 일단 일봉 차트를 좀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는 있을 네. 것 같아요. 지난주 금요일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연속으로 지금 양봉이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네. 지금 5만 원이라는 가격대의 이탈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손절 라인으로는. 저는 5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을 하게 되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은 피신을 하셔야 될 때 저게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아마 그때는 삼성전자도 또 SK하이닉스도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5만 원 손전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시에는 1차적으로는 저는 6만 5천 원을 좀 목표가로 높게 잡고 투자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좋은 말씀 함께 나눠봤고요. 본부장님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마켓 쇼쇼쇼 오늘의 마지막 코너 인사드립니다. 자,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시장에 관한 힌트들, 또 종목에 관한 힌트들 얻어볼 텐데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군들이 증권사 목표가를 수정했을까요? 바로 한번 저희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 오늘도 5가지 종목을 선정해 왔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와 반도체 장비주 그리고 건설주로 섹터는 나눠볼 수 있겠고요. 한 종목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시장의 모멘텀들 챙겨가 보도록 하죠.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IM증권에서는 유한양행에 관한 목표 주가를 동결하긴 했는데요. 일단 유한양행은 맥라자 승인이라는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죠. 최근 들어서는 조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2028년도부터 블록버스터급의 매출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병용요법까지 확대가 된다면 시장의 판로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028년 멀어 보이긴 하지만 실적에 관한 기대치들이 계속 이어진다면 주가의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았고요. 일단은 목표 주가 자체는 그대로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 했었지만 어느 순간 또 확인을 해보니까요. 13만 5천 원으로 올려잡은 모습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목표가가 정확히 몇 달 만에 수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의미를 좀 찾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는 유한양행을 FDA 승인이라는 모멘텀으로 바라봤다면 앞으로는 실적에 관한 기대감의 시선으로 바라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약 15% 정도의 상승 여력들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테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테스에 관해서도 목표 주가에 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테스가 어떤 기업이냐? 반도체 장비주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낸드 플래시 장비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요. 낸드 시장 지금 죽고 있기 때문에 테스의 주가도 안 좋은 거 아니야라는 의문감들이 계속 제기되긴 했었죠. 하지만 테스는요, 현재 체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램 장비에 관한 수요를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매출처를 확인을 해보니까 디램 장비에 관한 매출이 무려 70%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전반적인 반도체 산업을 놓고 이야기를 해볼까요? 지금 HBM 때문에 디램에 관한 수요는 증폭이 되고 있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HBM에 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디램 수요가 증가된다? 그렇다면 디램 장비에 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추가적인 모멘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중 무역 갈등이 국내 기업에 관해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시장의 모멘텀으로 알고 계실 텐데요. 일단은 이러한 장비에 관해서도 국산화가 진행 중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테스 앞으로의 상승률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수정 목표가 보겠습니다. 동결로 현재 마무리 짓긴 했지만요. 실제로는 바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수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통해서 저는 반도체 장비주에 관한 희망을 좀 엿볼 수는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또 상승 흐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HLDNI일 텐데요. 건설업입니다.
있습니다. 이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요, IBK 투자증권에서는 이 기업에 관한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자막처럼 첫 번째는요, 분양률이 나쁘지 않다라는 거, 대략 8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원가율 역시도 80%를 차지하면서 전반적인 실적에서는 우리가 빼놓을 게 없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분 가치입니다. HLDNI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22년도 뉴스케일 파워에 무려 50억 원을 투자했고요. 지금 현재 지분 가치가 140억 원. 그러니까 대략 3배가량 높아졌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지분 가치에 관한 모멘텀까지도 모두 다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꽤나 높게 수정 목표가를 제시했습니다. 기존에 2,300원이었는데요. 수정 목표가는 3,400원으로 수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건설주 맥락에서 볼까요? 금호건설 같은 경우에는 수정 목표가에 관해서 좋지 않은 흐름들 나왔습니다. 일단 금호건설은 지금도 실적 악화인데요. 앞으로 추가적인 신규 수주로 체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매수 의견은 유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목표 주가는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들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 건설주에 관한 심심치 않은 리포트들 많이 나오는데요. 그 건설주 안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선별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한번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명에너지 보겠습니다. SK증권에서는 대명에너지에 관한 목표가는 그대로 동결하긴 했지만 시장의 모멘텀 충분하다라고 봤습니다. 자, 대명에너지가요, 사실 해상풍력에 관한 사업도 영위하고 있지만 나아가서 ESS에 관한 프로젝트도 2025년도에 시작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번에 테슬라 실적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에너지 저장 자체인 ESS였습니다. 대명에너지도 이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연료 전지와 같은 그런 비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증권에서는요, 대명에너지 지금까지 시장의 비전을 봤을 때는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목표가는 동결했고요. 하지만 시장에 관한 모멘텀들 그대로 받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를 통해서 여러분들 섹터단에 관한 힌트들도 같이 한번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증권사 리포트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암호화폐 시장으로 저희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 시장 간밤에는 조금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마켓캡은 조금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한번 흐름 보겠습니다. 현재는 98,000달러선 다시 한번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간밤에 어느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냈었던 비트코인이었는데요. 아시아 시장 열리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 번 더 상승 국면에 돌아섰다라는 게 어찌 보면은 이 시장에서 아시아 투자자들의 영향력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는 98,000달러선 나타내고 있는데 그래도 비트코인에 관해서는 매도 벽이 여전히 두텁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 큰 폭으로 급락을 경험을 했던 비트코인은요, 그 사이에 선물 포지션이 급격하게 청산되기도 했었는데요. 아마 어떤 세력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매도에 관해서 어느 정도 흔드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청산액 7천억 원이 돌파되면서 주가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국면에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트코인들도 조정세를 좀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밈코인들도 조정을 겪었는데요. 일단 이더리움 시세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코인 중에 하나이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가능성들이 시장에 대두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는요,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구간에서는 3,300달러 선을 돌파해주면서 4,000달러 선에 관한 흐름까지도 현재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 매물들은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알트코인들 흐름들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는요, ETF에 관한 기대감들을 반영하면서 큰 상승률을 나타냈었습니다. 현물 ETF에 관한 출시 임박이다라는 그러한 소식들 나왔는데요. 우리가 일주일간의 차트를 보더라도 급격한 상승 양상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솔라나 코인 현재 구간에서는 254달러 선 나타내고 있고요. 24시간 기준으로는 0.4%의 작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우리가 시장의 모멘텀 가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예상된다는 다양한 분석들 역시나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알트코인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은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일단은 리플 쪽을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EC 게리 겐슬러 사임에 따라서 급등했었던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분석들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요, 1달러 이하의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는 낙관을 제시하기도 했기 때문에요. 리플 코인에 관한 시장의 관심도는 여전히 계속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BNB 코인이 보여지고 있는데 BNB 코인은 또 바이낸스 거래소 코인인데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662달러 선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맵으로 넘어가서요.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마이너스 1%가량 하락하면서 밈코인에 관한 조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지코인에게 못 미쳤던 그러한 상승률들은 다른 밈코인으로 올려가면서 100%가량의 상승 양상을 좀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부분들도 여전히 알트코인에 관한 관심도도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은요 0.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암호화폐 전반적인 동향들 살펴봤습니다. 지금은 살짝의 조정세 겪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시장의 탄력들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켓 쇼쇼쇼 마지막 코너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더 알찬 전략들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